그러나 이 비중격 망곡증이 이 앞쪽이 주로 휘어 있다든지 또는 비배부, 이 위쪽이 주로 휘어져 있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비중격 망곡증 수술로 잘 교정이 되지는 않습니다. 안녕하세요. 삼성드림 이비인후과 일산정 원장 고병유입니다. 오늘은 비중격 망곡증 수술을 받기 전에 꼭 알아야 될 사항이 있는지, 그리고 이 수술을 왜 이비인후과 전문의한테 받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. 먼저 비중격 망곡증 수술을 받기 전에 알아야 할 첫 번째, 비중격 망곡증은 비교적 흔한 질환입니다. 보통 우리나라 인구의 20% 정도에서 발견되는 흔한 질환이죠. 그렇지만 모두 다 수술을 하지는 않습니다. 비중격 망곡증 수술을 하는 경우는 몇 가지가 있는데요. 첫 번째, 비중격 망곡증이 코피 증상을 유발할 때, 그리고 또 비중격 망곡증이 축농증과 같은 다른 질환의 원인이 될 때, 축농증 수술이나 또는 뇌 수술을 위한 접근하기 위한 어떤 통로를 만들어주기 위해서, 그리고 또 비중격 연골을 채취하기 위한 목적으로 비중격 망곡증 수술을 하기도 합니다. 그러나 가장 흔한 비중격 망곡증 수술의 원인은 코막힘 증상입니다. 비중격 망곡증 수술을 하기 전에 꼭 알아야 할 두 번째, 내 비중격이 휘어 있다면 어느 부위가 휘어져 있는지 먼저 잘 알아야 됩니다. 우리 비중격 망곡증은 그 휘어져 있는 부위에 따라서 몇 가지로 이렇게 분류가 됩니다. 왜 이 분류를 할까요? 이 분류에 따라서 수술 방법이 완전 달라지기 때문입니다. 이 비중격은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연골 부분이 있고 뒤쪽에 이 뼈 부분이 있습니다. 이 비중격에 어떤 국소적으로 국한돼서 어느 한 부위만 휘어 있다든지 아니면 이 뒤쪽에 뼈 부분만 휘어져 있을 경우에는 일반적인 비중격 망곡증 수술로 잘 교정이 됩니다. 일반적인 비중격 망곡증 수술이란 이 비중격이 앞부분에 콧구멍 안쪽으로 1cm 정도 절개를 넣어서 접근하는 이제 수술 방법으로 30분 내에 끝나는 비교적 간단한 수술 방법입니다. 그러나 이 비중격 망곡증이 이 앞쪽이 주로 휘어 있다든지 또는 비배부, 이 위쪽이 주로 휘어져 있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비중격 망곡증 수술로 잘 교정이 되지는 않습니다. 이렇게 앞부분이나 이 윗부분이 휘어져 있는 경우에는 휜코 수술이나 비밸브 수술 같은 좀 더 복잡한 수술 방법을 필요로 합니다. 이런 휜코 수술이나 비밸브 수술 방법은 보통 이 비주 앞쪽을 절개해서 이 접근 부위를 크게 넓혀놓고 수술을 진행하게 됩니다. 따라서 비중격 망곡증 수술 전 꼭 반드시 알아야 될 점은 내가 가진 비중격 망곡증이 어느 부분이 휘어져 있는가를 파악하는 겁니다. 비중격이 휘어져 있는 위치에 따라서 수술 방법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입니다. 비중격 망곡증 수술 전 꼭 알아야 될 사항 세 번째, 수술 후 처치 과정에 대해서도 알고 계셔야 됩니다. 비중격 망곡증 수술 후 보통 이틀 정도 코 안에 솜을 가득 채워놓게 되는데 이 시기가 가장 환자분들이 괴로워하는 시기입니다. 그리고 이틀 있다가 이제 솜을 빼고 나면 한 1, 2주 정도 또 코가 막히는 시기가 있습니다. 그 이유는 코 안에 이제 수술부에 피딱지, 여러 가지 가피가 생기기도 하고 이제 수술 부위로 건드려 놓은 점막이 부어 있기도 하고, 그래서 1, 2주 정도는 좀 코가 막힐 수 있다. 이거 알고 계시면 되고, 이제 2주 정도 지나게 되면 코 안이 어느 정도 안정화되고 그리고 붓기가 빠지면서 일상생활하는 데 크게 문제가 없고, 그리고 이때부터 운동을 하셔도 된다라고 말씀드립니다. 그리고 3주에서 4주 정도가 되면은 이제 코 안에서 커다란 피딱지, 가피가 나오게 되는데 그 크기가 보통 새끼손가락 마디 이 정도로 나오는 이제 그런 가피가 나오게 됩니다. 이 가피가 나오면서부터 이제 코 안이 확 뚫리게 되고, 그리고 이 가피로 인해서 이제 콧물이라든지 아니면 코에서 목 뒤로 넘어가는 가래 증상이 좀 있었을 텐데 이런 콧물과 가래 증상까지 모두 좋아지게 됩니다. 그리고 가피를 제거할 때 이비인후과에서는 보통 이제 코 내시경을 이용해서 제거를 합니다. 왜냐하면 이 가피가 있는 쪽이 이제 하비갑계 부위에서 주로 가피, 피딱지가 많이 생기게 됩니다. 근데 이 하비갑계의 시작은 이 코 앞에서부터 코에서 목 뒤로 넘어가는 뒤쪽까지 연결되어 있습니다. 굉장히 길고 깊게 이제 그런 가피가 형성되게 되는데 이를 내시경을 보지 않고 제거하기는 굉장히 힘듭니다. 그리고 코 뒤쪽에서 생기는 유착이나 이상 반응은 이제 관찰이 안 되죠.
그래서 이런 코 내시경을 이용한 이비인후과 전문의의 수술 후 처치가 중요하다.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. 마지막으로 정리드리면 비중격 망곡증은 수술 전 진단을 통해 분류하고 진단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. 비중격 망곡증의 분류에 따라서 수술 방법이 완전 달라지기 때문입니다. 이런 비중격 망곡증의 분류와 진단뿐만 아니라 수술 후 관리도 중요합니다. 비중격 망곡증과 관련해서 수술 전 진단 그리고 수술 후 관리까지 모두 완벽하게 받을 수 있는 경험 많은 이비인후과 전문의에게 진료받으시기 바랍니다.